규제 완화가 통했다. 둔촌주공이 무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46대 1이었다. 이런 얘기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? 안 되겠습니까? 안 됩니다. 뭐 전용 면적 29, 39, 뭐 49, 뭐 900여 가구 모집에 뭐 4만 1000명이 몰렸다. 그렇게 해서 뭐 다 흥행이다. 이런 얘기 하는데요. 두고 보자고요. 지켜봐야 됩니다. 이것들을 함부로 믿고 뛰어들었다간 어떻게 됩니까? 인생이 작살납니다.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에요. 금리가 2023년 하반기 연말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금리 더 빨리 오를 거예요. 더 막장이 될 거다라는 거죠.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. 그런데 함부로 뭔가가 이루어질 것처럼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? 인생 초토화 됩니다. 지금도 주변에서 이제 30대들 이제 너무 이렇게 세상을 쉽게 생각합니다. 시나리오 다 있죠. 이렇게 해서 돈을 마련하고 몇 년을 버텨서 이자를 내고 입주할 시점 되면 한 2억 오를 거고 착착착착 얘기합니다. 누가 그들에게 그런 시나리오를 심어줬을까요? 사기꾼들요. 양아치들요. 유튜브라고 하는 놈들, 쓰레기 같은 놈들이 그런 생각들을 심어줬죠. 그 생각대로 될까요? 뜻대로 흘러갈까요? 물론 금리가 많이 낮아지는 시기, 그리고 집값이 뭐 전세금이 오르는 시기, 전세금이 올라서 집값이 같이 덩달아서 오를 수 있는 호재, 주택구입 부담지수, 미분양 물량이 대폭 감소, 이런 뭐 여러가지 신호가 있을 때 그때는 그러한 베팅을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확실하게 시세보다 많이 싼 가격에 산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말이죠. 근데 지금 같은 시기는 어떻습니까? 택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앞으로 사람들이 지하철에 뛰어내리고 건물에서 추락하고 뭐 대교에서 투신하고 온갖 충격적인 일들이 늘어날 거예요. 왜? 빚을 감당 못하니까. 미칠 것 같으니까. 부자가 될 줄 알고 집을 다채 열채 20채 샀는데 뭐 싸그리 다 경매 넘어가게 생겼고 집은 비어있고 이자 내야 되겠고 답은 없고 밥 먹어야 될 돈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? 이래저래 답 없다 싶으니까 자식 놈까지 동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뛰어내리는 거죠. 이런 끔찍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는데 다른 앞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. 완판이다. 규제 완화로 성공했다. 수십 대, 수백 대 경쟁률을 보이면서 흥행했다 이럽니다. 미친놈들이죠. 저런 토끼몰이에 끌려가가지고 내몰리면 어떻게 된다? 죽는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그냥 죽을 정도로 힘들다가 아니라 진짜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명심해야죠. 살아간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. 두렵습니다. 꽤 혼란스럽습니다. 어느 누구도 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우려스럽다, 문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넘겨버리죠. 근데 저기에 엮여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. 뭐 둔촌주공 조합원들 좁은 집에서 오랫동안 살고 또 이제 새 아파트를 받아서 좀 이제 노년에 좀 여유 부리면서 좀 그래도 그동안에 고생했던 걸 보상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많이 뒤집어졌죠. 뭐 그랬던 조합원들이 문재인 쪽을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. 정신 차려야죠. 애시당초 문재인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. 문재인이 만들었다라고 문재인한테 책임을 떠넘긴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과거를 되돌아가 보면 분양가 3,800이 아니라 2,900, 3,000점이었을 때 그때 좀 서둘러서 분양했으면 아마 대박 났을 거예요. 프리미엄도 많이 붙고 빠져나왔을 시기도 있었고 아마 상황이 되게 좋았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조합원가 건설업계 에서 분양가 더 받겠다라고 시기를 미뤘던 탓에 저 사단이 난 거죠.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운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타이밍인 거고요. 근데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죠.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누군가는 아주 운 좋게 돈을 버는 거고 누군가는 많이 몰러간다라는 거죠. 이번에 둔촌주공 관련해서는 강히 말씀드립니다. 조합원들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빨리 파는 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일 거다라는 겁니다. 물론 조합원들 중에서 빚 없이 자기 돈으로 분담금 2, 3억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죠.
이주금도 빚이고 뭐 분담금도 빚으로 내야 되고 뭐 이래저래 빚이 많이 껴있는 사람들은 서둘러 팔아서 그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안전해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. 그래야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.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? 1년, 2년, 3년 지나면 둔천주공의 조합원들 물량 30평대 기준 7억, 8억, 9억에 떠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라는 겁니다.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팔아낼 수 있을 때 파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 아니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팔 수 있는 시기까지 올까요, 안 올까요? 안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. 못 버틸 겁니다. 못 견딜 겁니다. 악담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. 지금이라도 서둘러 팔아내는 게 좋겠다. 뭐 조합원들 욕하거나 조합원들 뭐 너 나쁜 놈들이야. 너 죽어라.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. 현실적인 냉정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. 2023년 상반기, 늦어도 하반기 최대한 빠른 시기 안에 팔아낼 수 있을 때 팔아내는 게 훨씬 더 낫다.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그 지옥의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고 그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뭐 저한테 개소리라 그러고 뭐 미친놈이라 그러고 욕을 아무리 한들 뭐 대세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냥 한 개인의 사람 한 명 개인의 입장에서 그냥 의견을 말씀드릴 뿐이다라는 겁니다. 뭐 저한테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욕을 해본들 뭐 화가 풀리겠습니까? 현실은 훨씬 더 냉혹하고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. 저 언론 뉴스에서 둔천주공이 흥행했다. 무슨이 뭐 경쟁에서 뭐 수십 대 1이었다. 이렇게 얘기해본들 소용없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? 함부로 욕심부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뭐 영등포구 양평동에서도 뭐 자의가 뭐 엄청나게 뭐 많이 몰렸다 그러는데 글쎄요. 믿을 수가 있어야죠. 뭐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다 가짜 같아서 못 믿겠습니다. 저놈의 줍줍이란 말은 참 뭐 못 믿을 얘기죠. 저런 용어 자체가 사람들을 그냥 병신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세뇌시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들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. 뭐 영끌거지, 뭐 전세거지, 월세거지 이런 얘기들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없인 여겼죠. 무리하게 돈도 없으면서 빚내가지고 질렀던 이들이 맞게 될 지옥이 서서히 열리는 것 같습니다.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. 무순이 청약의 경쟁률이 심해졌다. 흥행했다. 저런 개소리에 안 넘어가야 된다.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함부로 저런 얘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? 인생이 막장된다. 라는 겁니다. 이상입니다.